일본 도쿄 시부야의 중심거리에는 수많은 간판과 광고판이 즐비해 있지만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건 다름 아닌 한글이었습니다. 티셔츠에 적힌 사랑, 희망, 행복 같은 단어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질 정도였고 카페 안에 앉아있는 10대들의 휴대폰 자판이 익숙한 한글, 자음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다양한 유행과 트렌드를 취재했지만 이 정도로 깊고 확산된 문화적 움직임은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히 K-팝 때문일 거라는 추측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죠. 첫 목적지는 대형 서점이었습니다. 언어 코너의 절반 이상이 한국어 학습서로 채워져 있었고 직원에게 물으니 최근 6개월간 한국어 교재 판매량이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죠. 특히 10대 고객이 가장 많다는 말에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의 미도리 고등학교 앞을 찾았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죠. 혹시 한글을 배우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BTS 팬이라서가 아니라 쓰기 쉽고 감정을 표현하기에 좋아서라고 말했죠. 키읔키읔 웃음 표현, 유유 슬픈 표현처럼 직관적인 이모티콘 같은 감각이 매력적이라고요. 야마모토라는 남학생은 한글 자판이 히라가나 한자보다 훨씬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히라가나는 입력 후 원하는 한자를 찾아 변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만 조합하면 문장이 완성되기에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동일한 문장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입력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1단계 순수한 히라가나 문장에서는 한글이 11% 빨랐고 2단계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22% 더 빠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3단계 복잡한 전문 용어 한자가 많은 문장에서는 무려 30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타율 비교에서도 일본어 키보드 입력 정확도는 평균 0.5%였지만 한글은 %로 무려 6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한글은 글자의 구성 요소가 시각적으로 명확해 오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저는 일본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도쿄대 니시무라 교수는 전통 언어학자로서 한글 사용 확산에 대해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일본 문화의 핵심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반면 교토대 모리 교수는 언어는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생명체라고 말했습니다.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글이 선택되고 있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진화라는 설명이었죠. 기업들도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 테크스타는 최근 한글 자동 완성 기능을 추가했고 10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패션 브랜드 모모스타일은 이번 시즌 컬렉션의 꿈, 사랑, 자유 등 한글 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해외보다 오히려 일본 내 10대, 20대 사이에서 반응이 뜨겁다는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취업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다쿠텐 인사 담당자는 한국어와 한글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게 됐다며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들끼리의 메신저에서도 한글 이모티콘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실제로 사용자의 35% 한글 관련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죠. 이처럼 한글은 일본 사회에서 단순한 문자 이상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효율성, 그리고 비밀스러움까지 갖춘 새로운 소통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10대들은 이를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글은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스마트폰과 일기장 속에 깊숙이 들어온 일상 언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변화에 대한 반발도 존재합니다. 보수적인 정치인과 교육 관계자들은 전통 문자, 교육의 약화를 걱정했고 일부는 일본어 강화법이라는 형태로 제도적 대응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열린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오히려 언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있었죠. 결국 이 현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세대 간 문화 인식의 간극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실용성과 표현력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도쿄 외국어대 야마모토 교수와 미래학자 하시모토 에미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현상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향후 10년 일본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쿄 스카이트리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여전히 복잡했고 그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처럼 한글의 존재도 또렷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류의 영향이 아닙니다. 효율성을 좇는 젊은 세대의 실용적 선택이자 새로운 세대 언어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